이렇게 여드름이 심했던 얼굴에서 클렌징 방법과 클렌저를 바꾸면서부터 드라마틱하게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클렌징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건 얼굴 닦는 수건이 없어요. 뭘로 닦냐면 여러분 안녕, 해니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클렌저입니다. 제가 클렌징 방법, 클렌저를 바꾸면서 이렇게 여드름이 심했던 얼굴에서 쌩얼이 좋아지는데 가장 큰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간에도 씻고 닦는 게 너무 중요해요 라고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평소에도 클렌저나 클렌징에 대해서 진짜 많은 질문 주셨는데 오늘 각 잡고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는 날이고요. 평소에 제가 잘 쓰는 상황별 클렌저부터 그리고 클렌징 방법까지 오늘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완벽 마스터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실은 제가 피부가 진짜 안 좋았을 때는 여드름에 좋다라는 그런 제품들도 진짜 많이 사보고 써보고 피부과도 많이 가보고 레이저도 많이 받아보고 했는데도 나아지질 않았어요. 근데 이 클렌징 방법과 클렌저를 바꾸면서부터 피부가 드라마틱하게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클렌징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지금도 저는 피부 컨디션에 맞춰서 그리고 상황별 맞춰서 다른 클렌저 제품들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제가 주로 쓰는 상품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말고도 제 메인 화장실 가면은 더 많은 클렌저들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테스트하고 좋은 거 막 발굴해내고 하는 편인데 우리 PD님이 카테고리별로 한 개씩만 가지고 나와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6개 가지고 왔고요. 아마 클렌저 카테고리에서는 이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황별로 메이크업 했을 때, 선크림만 발랐을 때, 지성이고 여드름이 있을 때,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때 쓰는 2차 세안제, 그 다음에 좀 각질을 제거하고 싶을 때 쓰는 거 다 다양하게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품부터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가 메이크업이나 선크림을 발랐을 때 쓰는 클렌저의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메이크업이나 선크림 같은 경우는 오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일은 오일로 지워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제가 예전에 쇼호스트 생활하면서 두꺼운 분장 화장을 하고 피부가 이제 여드름이 나고 안 좋으니까 어디 피부과에서는 젤 클렌저로 세안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뭣도 모르고 그렇게 젤 클렌저로만 썼다가 진짜 피부가 더 심해졌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제가 진짜 깨달은 건 아무리 여드름 피부여도 메이크업을 했다, 오일 제품을 발랐다, 선크림 잘 안 지워지는 거 발랐다 하신다면 오일 클렌저나 밤 클렌저나 밀크 클렌저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좀 갈리는 게 뭐냐면 일단 오일이랑 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메이크업을 했을 때 써주시는 게 좋고요. 내가 만약에 선크림만 발랐다 하신다면 솔직히 여기까지 갈 필요 없이 이 밀크 클렌저 하나로 깨끗하게 세안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핵심은 뭐냐, 어쨌든 간에 메이크업이나 선크림을 했을 때는 여러분 1차 세안만으로 마무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여드름이 나거나 내가 피부에 좁쌀이 많아요, 화농성 여드름이 많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2차 세안 쪽 카테고리로 가주셔야 된다라는 거. 2차 세안제에는 폼 클렌저, 젤 클렌저, 그 다음에 가끔씩 각질을 제거해주고 싶을 때 쓰는 효소 클렌저, 효소팩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은 여러분 오일이랑 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 이거예요 라고 말을 하진 못하겠고 그래도 지금 현 상황에서 진짜 자주 쓰는 제품들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오일 클렌저 중에서는 이 바이더 퀄리티를 잘 써주고 있는데 제품력은 굉장히 좋지만 가격이 좀 나빠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좀 저렴하고 굉장히 좋은 오일 클렌저들도 정리해서 하단에 넣어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오일 클렌저까지 이렇게 비싼 거 안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내돈내산으로 제가 샀기 때문에 잘 써주고 있는 아이템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일 클렌저는 일단 제가 하나 따지는 게 있다면 유화가 얼만큼 깨끗하게 가볍게 잘 되냐가 진짜 핵심이에요. 오일 클렌저나 밤 클렌저 같은 경우는 롤링하고서 물을 묻혀서 유화하는 과정에서 잘 녹지 않고 찐덕찐덕 남아있는 것 같아 하면 실패. 그 제품 그냥 갖다 버리셔도 돼요. 왜냐면 그런 제품들은 모공을 막는 제품들이거든요. 무조건 오일이나 밤 클렌저 같은 경우는 유화 과정을 다 거쳤을 때 내 피부를 만져봤을 때 잔여감이 남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오일 클렌저고 그래야지 제대로 오일 클렌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제품 같은 경우 유화가 굉장히 잘 되고요. 개인적으로 오일보다 저는 밤이 좀 유화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제가 밤 클렌저를 되게 좋아하는데 실은 제 원픽 밤 클렌저가 있어요. 콜라초이스 오메가 밤 클렌저를 정말 한 8년째? 너무 오래돼가지고 7년째, 6년째 뭐 기억도 안 나요. 엄청 오랫동안 쓰는데 한국에 국내 수량이 별로 없는 건지 맨날 그렇게 품절이 돼요. 그게 품절될 때마다 제가 대체로 써주고 있는 게 유이크 밤 클렌저거든요. 얘도 유화가 굉장히 잘 되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되게 많이 썼는데 밤 클렌저의 핵심은 뭐냐면 딱딱한
딱딱하게 굳는 클렌저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밤 클렌저 중에서 뭔가 되게 찐덕하고 딱딱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롤링하는 과정에서 피부를 자극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폴라초이스 오메가 밤 클렌저도 그렇고 유이크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 부드럽게 발리죠.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유화가 또 잘 돼야 되고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는 이런 발림성을 보는데 가격도 괜찮아서 오메가 밤 클렌저가 없을 때는 이걸로 대체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쿠션을 했어요, 메이크업을 했어요, 파운데이션을 했어요 하면 무조건 써주셔야 되는 클렌저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이제 밀크 클렌저인데 밀크 클렌저는 예를 들자면 토너 쿠션을 했다, 가벼운 거, 메이크업 베이스 정도로 했다, 선크림 정도로 했다 할 때 지울 수 있는 1차 세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주미소 디판테놀 베리어 수딩 클렌징 밀크는 클렌징 밀크계에서 떠오르는 아이템으로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실은 이걸 제가 공동 개발했어요. 근데 정말 유명한 유튜버 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실은 제가 이걸 개발했을 때 한국에 없는 제형을 만들고 싶어서 에스테틱이나 해외 제품들이 클렌징 밀크는 진짜 좋거든요. 그런 거를 좀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든 거라서 아마 그 느낌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클렌징 밀크로 1차 세안 이제 메이크업 지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클렌징 밀크로는 완벽하게 세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거 공동 개발할 때도 메이크업 지우는 용도로 설정을 안 했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선크림, 토너, 쿠션 이 정도 지우려고 개발한 거라서 이렇게 보시면은 한국에서 주로 판매가 되고 한국에서 나온 그런 클렌징 밀크보다 훨씬 물처럼 변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클렌징 밀크를 주로 쓸 때는 어떤 분들이 쓰냐면 내가 피부가 장벽이 다 망가져 있어서 파운데이션, 쿠션 이런 것도 못 쓰시는 분들이 선크림만 바르고 다니거나 메이크업 베이스 정도 바르거나 톤업 크림 바르거나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장벽을 지키면서 지울 수 있는 클렌징 밀크로 공동 개발한 아이템이라서 좀 이렇게 가볍게 발리는 그러면서도 잘 지워지는 텍스처로 만들어놨고 얘도 유화 과정을 거쳐주시면은 깨끗하게 선크림, 베이스 이런 게 다 지워지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가 지금 여기서 소개한다고 공동 개발했다고 저한테 뭐 돈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거 1도 없어요, 여러분. 1도 없고 제가 실은 이 제품은 지난번 욕실템 소개할 때 이거를 소개 안 했더니 혜연님 실망이에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 이거 아직도 잘 쓰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되게 좋아하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 막 건조할 때 저는 아침 세안도 이걸로 하거든요. 클렌징 밀크 같은 경우는 베이스 제품을 지우기도 하고 피부가 진짜 장벽이 무너져 있고 건조하신 분들은 아침 세안용으로도 쓸 수 있는 용이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베이스를 어느 정도 잔여물을 다 걷어내고 쓸 수 있는 2차 세안제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폼 클렌징, 젤 클렌징, 가끔씩 각질 제거를 할 수 있는 효소 클렌저. 제가 클렌징 폼에서는 약산성 제품 중에선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 그 다음 약 알카리성 제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안 가지고 왔지만 라곰 거 좋아합니다. 이게 왜 좋냐면 일단 약산성인데 일반적인 폼 클렌징이랑 좀 다르게 크림이에요. 얘도 약간 뭔 클렌징 밀크 같죠? 근데 얘는 거품이 쫀쫀하게 나는 클렌징 폼이거든요. 뭔가 마일드하게 피부 장벽을 지켜주면서 씻겨 내려가지고 여기에 플러스 얘가 이름이 스킨 밸런싱 오일 리듀싱 클렌저거든요. 지성이신 분들도 오일이 어느 정도까지 싹 걷어내지고 깨끗하게 세정이 되는, 장벽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들이 찾아보기가 되게 어려운데 폴라초이스가 클렌저를 진짜 잘해요. 그래서 요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피부가 힘드셨고 아프셨던 분들이 또 많이 쓰시는 제품이라서 요것도 제가 여드름 피부였을 때부터 오랫동안 써주고 있는 폼 클렌저라서 얘는 대용량으로 제가 항상 이렇게 쟁여놓고 써주고 있는 편입니다. 피부가 평소에 지성이시고 그냥 일반적인 피부라면은 2차 세안제를 이렇게 폼 클렌징으로 해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피부가 진짜 너무 예민하고 장벽이 다 무너져 있고 따갑고 간지럽고 하시면 젤 클렌저를 또 써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젤 클렌저 중에서 최근에 좀 잘 써주고 있는 제품은 레드스킨에서 나온 클렌징 젤이에요. 얘도 잘 써주고 여드름 피부였을 때 또 제가 잘 써줬던 게 제로이드의 핀프로브 젤 클렌저, 요거 두 가지 제품 되게 잘 써주고 있거든요. 얘는 보시면 이렇게 젤 형태고 엄청나게 수분감이 많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보통 젤 클렌저는 솔직히 폼 클렌저보다 세정력이 되게 약해요. 약하지만 건조하지 않고 되게 촉촉하고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지 않는 정말
정말 예민하신 분들도 아침 세안용, 그 다음에 2차 세안용으로 쓸 수 있는 젤 클렌저여서 저도 이제 피부 컨디션에 따라 오늘은 좀 젤 클렌저가 필요하겠는데 할 때는 이 아이템을 주로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말로지카 마이크로 폴리언트는 제가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이런 효소 클렌저는 이 더말로지카가 아니더라도 뭐 파파 레시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가루 타입의 효소 클렌저예요. 얘는 물 묻혀가지고 거품 내서 살짝살짝 이걸로 세안해주셔도 피부에 어느 정도 각질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고 혹은 팩처럼 올려주시면 정말 제대로 된 딥클렌징, 그 다음에 각질이 싹 찢겨져 내려가는 저자극의 각질 제거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내가 피부가 어느 정도 장벽이 괜찮다 할 때 써주시면 좋은 제품이고, 장벽이 많이 무너져 있다 하실 때는 젤 클렌저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클렌징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카테고리 안에서 다 움직이고 이 이외의 카테고리는 클렌징 워터 정도가 있는데, 분명히 댓글로 클렌징 워터는 왜 안 쓰세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클렌징 워터는 안 씁니다. 전 클렌징 워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 안 쓰는지는 제가 설명란에 잘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한 반 왔어요. 이제 반 정도 내 피부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좋은 클렌저들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100%까지 완성을 시키려면 내가 어떻게 씻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제대로 어떻게 씻는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드름을 타파하고 쌩얼 예쁜 피부를 만들기 위한 클렌징 방법을 씻는 모습으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가볼까요? 일단 클렌징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거, 청결. 손부터 씻어야 됩니다. 핸드워시를 해서 충분히 씻는데 여러분 근데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셀바티쿠,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인데 핸드워시로 충분하게 손을 깨끗하게 씻고, 지금은 선크림만 한 상태여서 보통 이럴 때는 아까 전에 제가 말한 밀크 클렌저를 사용하는 편인데, 오일이나 밤으로 어떻게 메이크업을 잘 지우는지, 유화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밤 클렌저로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클렌저를 선택하실 때는 너무 딱딱하게 꾸덕하게 발리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보여요? 약간 이렇게 사르르르 발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위주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롤링을 해서 구석구석 씻어주시면 되는데, 이 오일 클렌저나 밤 클렌저도 막 몇 분씩 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니 되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깨끗하게 눈썹부터, 요런 데가 이제 많이 끼는 거거든요. 잔여물 눈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헤드라인까지 꼼꼼하게 롤링해서 이런 데, 턱, 여기, 코 옆에 이런 데 많이 끼잖아요. 피지라던가 화장품 찌꺼기가. 30초에서 1분 정도 롤링 해주시면은 이게 다 이렇게 녹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오일 클렌저나 이런 밤 클렌저는 메이크업이랑 만났을 때 꾸덕하게 그냥 딱 붙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녹아야 됩니다. 이렇게 다 어느 정도 녹았다면 그 다음에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바로 어프 세안하고 나 오일 클렌저랑 안 맞아요 하시는 분들, 그럼 안 됩니다. 오일 클렌저나 밤 클렌저는요, 무조건 바로 어프 세안이 아니라 미온수로 손에 물을 충분히 이렇게 묻혀주세요. 이렇게 묻혀준 상태에서 이 손으로 얼굴을 롤링을 해줘요. 이렇게 롤링을 하면, 지금은 제가 메이크업을 안 한 상태니까 떼국물이 많이 안 나는데, 만약에 파운데이션을 했다 그러면은 노란 그런 떼국물이라던가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이렇게 롤링을 한번 하고 어느 정도 기름과 메이크업 찌꺼기가 잘 유화돼서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녹여주시는 과정을 합니다. 제가 지금 화장을 안 해가지고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하얗게 묻어나와야 돼요. 녹여주신 다음에 이러고서 어프 세안을 하냐? 삐! 아직 아니에요. 깨끗이 한 번 더 손을 씻고, 저는 한 두세 번 정도 다시 한번 유화 작업을 거쳐요. 두 번째 이렇게 할 때는 어느 정도 좀 많이 녹아져가지고 이게 기름기가 잘 안 만져지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또 씻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정도 하면은 이제 얼굴에 거의 느껴지는 그 기름기가 없어요. 메이크업 찌꺼기라던가 이런 오일들이 빠져나간 게 이 손으로 느껴져요.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프 세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미온수로 해주시면 되고요. 깨끗하게 헤어라인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끝. 충분하게 안 끝나봐. 충분하게 세안을 해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아무리 선크림을 발랐다 하더라도 저는 2차 세안을 꼭 해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선크림을 바른 날은 굳이 폼 클렌징까지는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보여드린 그런 젤 클렌저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저는 2차 세안으로는 무조건 폼 클렌징을 해주는데요. 저는 오일 클렌저도 그렇고 폼 클렌저도 그렇고 밀크 클렌저도 그렇고 그렇게 아끼지 않아요. 충분히 손에 덜고서 물 묻은 손으로 거품을
거품을 충분히 내줘요. 제가 이 폴라투스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이게 되게 크림 같은 제형이거든요. 충분히 손에 이렇게 거품을 내주시면 이렇게 나요. 그래서 이 상태로 얼굴에 올립니다. 이 폴라초이스 폼 클렌징이 되게 깨끗하게 세정이 되는데 약산성이고 그래도 조금은 촉촉한 편이어가지고 저는 몇 년째 이걸 되게 잘 사용해주고 있어요. 폼 클렌징 할 때는 만약에 샤워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신다면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이 헤어라인 무조건 꼼꼼하게 씻어주셔야 되고 귀 뒤까지 있죠. 노폐물이 많이 쌓여요. 이런데 깨끗하게 해서 오프오프 세안을 해주시면 돼요. 씻어볼게요. 진짜 오래 걸리죠? 근데 오래 꼼꼼히 닦아야 돼, 세안제는. 이제 손에 남아있는 게 없다 했을 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특이점이 있습니다. 회원님, 왜 수건이 없어요? 저희 집은 얼굴 닦는 수건이 없어요. 뭘로 닦냐면 저는 페이셜 타월로 닦거든요. 근데 이게 뭐 굳이 시루코토가 아니어도 돼요. 부드러운 요런 먼지 안 날리는 페이스 타월 있잖아요. 이걸로 얼굴을 닦습니다. 이걸로 왜 얼굴을 닦냐면 혹시 여기 편평사막이 있으신 분 있어요? 편평사막이 있으신 분들은 수건에 바이러스 묻는 거 아세요? 그래서 가족끼리 이거 사용하잖아? 그럼 다 옮는다? 되게 많았었는데 그걸 예방하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일단 먼지가 안 날리고 짱짱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부드러워요. 제가 그 예전에 고현정님 상품 론칭했을 때 들었는데 고현정님이 얼굴 닦는 수건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수건에 있는 미세한 모가 얼굴에 스크래치를 남긴다고 얼굴 닦는 전용 수건이 있대요. 가제 수건 같은 막 그 엄청 부드러운 수건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저 언니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뭐라고 저렇게 안 하냐 해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일회용 수건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대로 클렌징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 클렌징 하는데 혹시 뭐 1분, 2분 걸리셨던 분들 많이 반성하셔야 되고요. 내가 하는 화장법, 그 다음에 내가 쓰는 메이크업 단계에 따라서 클렌징 선택 방법도 갈리고 클렌저도 갈린다라는 거 명심을 해주시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별거 아니지만 이런 데일리 루틴이 내 피부를 완전히 바꿔놓는데 진짜 큰 역할을 하거든요.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 드라마틱하게 제 여드름이 이렇게 고쳐져요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베이직하게 기본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 예전에는 이렇게 생얼로 이렇게 촬영하게 될지 꿈에도 몰랐어요. 진짜 여러분 빌리브 미. 그렇지만 이 클렌저가 0단계에 시작이 됐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맞춰볼게요. 자, 여기까지 제대로 된 클렌징 방법, 클렌저 추천 영상이었습니다. 여드름이나 피부가 안 좋은 분들이 저한테 DM이나 댓글이 진짜 많이 와요. 그럼 저는 이 지금 모든 과정을 너무 설명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DM 오면 그걸 구구절절 쓰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웠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해가지고 항상 저의 수건 사업 같은 거였는데 너무 지금 속이 시원하고 이제 앞으로 그런 거 질문 주신 분들께 이 링크를 전송을 해드리려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추천한 제품들 클렌징 방법을 참고하셔서 우리 모두 이제 생얼로 돌아다닐 수 있는 피부를 만드는 걸로 목표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오늘 쓴 제품들 뿐만이 아니라 좀 몇 가지 대체템 같은 거 추천할 거는 설명란에 조금 적어둘 테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전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뿅.